안녕하세요. 아낌없이 주는 정책자금의 진아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따뜻해서요. 다니기가 좀 편했는데 어제는 잠바 없이 나갔다가요. 날씨가 너무 추워서 되게 많이 고생했어요. 약간의 감기기도 생기는 것 같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셨어요? 오늘 날씨 좋으셨어요? 제가 오늘 준비한 과제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몸짱 전략의 우스 그린 비즈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또 하나는 제품 공정 개선 기술 개발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이것은 로드맵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말씀드릴 거고, 첫 번째 먼저 우스 그린 비즈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이런 제도를 저희가 우스 그린 비즈 제도를 기업에 이렇게 자격증? 이런 것들 따는 이유는 가점이 1점이 부여되는 것과 함께 여러 가지 기업에 주는 혜택들이 많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우스 그린비즈란 어떤 거고, 어떠한 기업에 좋은,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이점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거고, 절차는 어떻고, 평가는 이런 방법으로 한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관해서 말씀드릴 거고, 그리고 제품 공정 개선 사업에 대해서도 이따가 말씀드릴 건데요. 이 부분은 어떤 선정 절차를 거치는지, 또 가점은 어떤 부분이 있는지, 기업이 어떻게 준비하면 좋은지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화면을 제가 좀 넘길게요. 채팅창이 없네. 채팅창이 지금 제가 좀 안 보이는데요. 우스 그린 비즈 제도라는 것은 어떤 제도이냐면, 이게 미국에서 발생된 개념 중에 하나, 제일 최초로 만들어진 개념인데요. 다른 용어로 라이프 사이클 어센스먼트라고 하는데, 여기서 어센스먼트라는 것은 어떠한 단어의 개념을 포함되고 있냐면, 과학의 진보나 발전으로 인해서 인간이 되게 편리하게 삶을 살고 있지만, 이것들에 의해서 대기 오염이나 수질, 그리고 지구 온난화 문제로 지구가 병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인간에게 더 나쁘게 영향을 미친다는 건데요. 이런 사회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효과를 사전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평가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수단을 어센스먼트라고 단어에 정의 내려지는 부분입니다. 실제 우스 그린비즈는 이런 라이프 사이클 어세스먼트라고 다르게 이런 개념을 가졌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어로 개념은 이런 부분이지만, 우리 흔하게 예를 들어 이렇게 우리 주위에서 이런 용어가 적용되는 제품을 생각해 보면, 저는 참고로 피자 먹을 때 꼭 먹는 음료수 중에 하나인데요. 코카콜라 병이 바로 우스 그린비즈, 아까 이런 개념이 적용된 부분인데요. 원래는 처음에 코카콜라가 유리병으로 만들어져서 재활용이 돼서 사용이 됐는데, 재사용이 됐는데, 플라스틱 병으로 바꿨을 경우에 어떤 환경적인 영향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유리병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인가, 아니면 PT병을 재활용해서, 저희가 지금 마시는 PT병을 재활용해서 하는 것들이 환경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검토 그리고 평가를 해 봤을 때는요, 유리병이 아니라, 채팅창이 안 떠요. 유리병이 아니라, 잠시만요. 방송 화면 여기 이건가요? 네, 방송 화면 잠시만요. 얘를 누르면, 잠시만, 채팅창이 안 떠서요. 제가 채팅창을 좀 띄우고 말씀드릴게요. 요 부분인가요? 요 부분? 제어판? 네. 채팅창. 죄송. 네, 교육방송, 같다는 말씀 하시네요. 교육방송 맞습니다. 네. 그래서 코카콜라 마실 때 저희가 그 병을 유리병으로 하는 게 좋은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지금 플라스틱 병으로 하는 게 좋은 것이라고 봤을 때 환경적인 미치는 영향은 플라스틱 병이 훨씬 더 좋다고 해서요. 네. 네, 이제 채취탕 보여요. 네, 좋다고 해서 지금은 우리가 마시는 대부분 모든 음료에 그 플라스틱 병으로 감사합니다. 네, 별풍선 주신 네 감사드려요. 그래서 바뀌게 되었고 지금은 그 플라스틱도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임으로써 다시 한 번 더 이런 새로운 그린비즈, 그러니까 녹색 환경에 관계된 것들에 대해서 네, 별풍선 아닌가요? 네, 받게 되는 부분이고요. 이것들이 우리나라 중소기업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만든 제도가 우리나라에서는 우스 그린비즈라는 제도인데요. 우스 그린비즈라는 제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말씀드리면, 그래서 중소기업들을 위해서 한국표준협회와 그 녹색경영이라는 단어를 만들어서요. 우스 그린비즈로 선정했을 경우에 여러 가지 가점을 주고 이점을 준다는 부분인데요. 여기서 녹색 경영이라는 것은 어떤 단어이고 어떠한 개념이라고 봤을 때 그 기후 변화나 향후의 에너지 환경 변화로 글로벌적으로 네, 그 경제 위기 이런 환경적인 문제가 왔을 때 이런 부분을 잘 극복하기 위해서 그 기본법을 제정하게 되었고 이런 에너지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다거나 환경오염을 최소화했을 경우에 한 기업에게 녹색 성장 실천 전략이라는 말을 녹색 경영이라는 정의 내려서 녹색 경영을 평가 결과를 통해서 크게 5단계로 나눠지는데요. 위에 상위 2등급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우대 지원과 연계 가점 지원을 해줘요. 어떠한 네, 뒤에 보이는 경우 교탁은 아닌 것 같은데 책꽂인데요. 네, 그리고 어떠한 가점들이 있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크게 이제 금융적인 혜택을 보게 되면 우스 그린비즈라는 것을 받은 기업에 어떠한 혜택이 있냐면 녹색 기업 대출이라고 해서 네, 이거 하면 네, 어떻게 좋으냐고 보면 우리가 만약에 대출을 받게 되게 되면 예를 들면 기업에서 10억의 대출을 받았다라고 했을 경우에 이자가 1에서 1.5% 감면되니까요. 한 달 이자가 한 80만원, 10억을 받더라도 지금 금리로서는 한 그 정도 내면 되는 거니까 네. 네, 협회 강의실입니다. 네, 그 정도로 내면 되는 거니까 10억의 이자를 월 80만원 낸다는 것은 되게 저렴한 거죠. 그래서 한 8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 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기업은 더 많은 이자를 내시지만 녹색 기업을 받았을 경우에 이자 감면이 1에서 1.5% 정도 감면 혜택을 보는 거니까 거의 네, 이자 부담이 많이 없는 거죠. 또 신성장 기반 자금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자금은 기업당 서울 같은 경우에는 45억이 한도이고 비수도권 같은 경우는 50억이 한도인데 여기에 매출액의 150% 한도를 또 적용을 받아요. 예를 들면 매출액이 몇 프로나 1에서 1.5%가 저렴하니까 지금 이율이 2.4%라고 가정했을 때 2.3%라고 가정했을 때 1.5% 감면받게 되게 되면 이자를 거의 뭐 10억 받아도 한 70, 60 이 정도만 월 내시면 되는 거니까 아주 많은 부분을 감면받을 수 있는 거죠. 네. 그린넷이라는 곳을 통해서 신청하시면 되는 거고요. 조금 있다가 제가 어떻게 신청하는지에 대해서도 같이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제가 우스 그린비즈 인증을 받았을 경우에 어떠한 우대 정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 더 드릴게요. 그래서 보통 이제 한도가 45억이라고 봤을 때 매출액이 만약에 10억밖에 저희 회사가 10억을 올리는 회사라고 하게 되게 되면 약 15억 정도의 최대 이제 신정장 기반 자금에 대해서 한도가 설정이 되는데요. 우스 그린비즈를 받은 사람은 이 150억의 한도를 예외 적용받기 때문에 더 많은 자금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행 보증 우대라고 해서요. 보증료도 할인해 주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R&D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 가점도 네, 1점 더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특허에 대해서 우선 심사를 했을 경우에 이런 녹색 경영 평가 기준에 의해서 뭐 수자원을 여러 가지 재활용을 촉진했다거나 에너지 절감을 했다거나 온실가스를 감축했다거나
환경오염을 훨씬 더 줄였다라고 했을 경우에 이런 출원에 대해서는 그 우선 심사를 적용받으실 수 있는데요. 그 한 60만 원의 그 자금을 절약받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렇게 되니까 특허 낼 때도 네, 60만 원 정도 안 내셔도 되는 거니까 이점이 많으시죠? 네. 그리고 우선 심사 같은 경우에는 한 2석 달이면 특허에 대해서 우선 심사가 나온다라고 하는 거니까요. 이렇게 아주 빨리 나오는 편이기도 하고요. 해외 기술 인력을 도입했을 경우에도 네. 도입했을 경우에도 이렇게 가점 5점을 줘서 그 여러 가지 인력을 도입할 때도 좋고, 그리고 공공구매 납품 우대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조달청에 저희 회사가 만약에 물품을 납품하는 경우라고 하게 되면 가점 1.5에서 2점을 받기 때문에 그 다른 업체보다 훨씬 더 그 조달청에 저희 제품을 네, 별풍선 감사합니다. 네, 잘 판매할 수 있다는 거죠. 공공구매 납품 우대 부분도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 외에도 수출에 관계된 여러 가지 그 기업화 자금이라든지 수출 역량 강화 사업이라든지 수출 유명 중소기업 선정에도 이런 부분에도 가점이 많이 부여되기 때문에 우수 그린비즈는 은행의 이자율도 낮게 정책 받지만 다른 부분도 아주 많으니까요. 기업체에서 우수 그린 인증 우대를 받으시면 좋으신 부분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 네, 이거는 그 도대체 어떠한 보통 단계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요 개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포스트 교토 체제라고 하는데요. 97년도에 교토의 정서라는 개념에 출발했고요. 그런 회의가 일어났을 때 우리 향후의 지구의 기후 변화 때문에 아주 문제가 된다라는 이제 그런 그 논의가 활발하게 일어났고, 그 우리나라 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환경적인 문제가 발생되었을 경우에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그 생존까지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지금 그린비즈를 통해서 그 이런 환경 규제가 강화되는 시점에서 저희 제품들이 해외로 잘 수출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 그런 그 밑에 정신이 깔려 있어요. 그래서 밑에 녹색 경영 등급은 특히 S, A, B, C, D라는 부분이 있고요. S와 A 등급이었을 경우에 제가 아까 2점을 그린비즈 전문 강사는 아니고요. 제가 이런 부분을 설명해 드리는 부분이죠. 네, SA 등급에 대해서 받으시게 되게 되면 그 2점을 아까 제가 설명했던 부분을 많이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었고요. 그러면 절차는 그리고 이제 이게 신청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린넷에서 이제 그린넷이라는 곳에 들어가셔가지고요. 로그인 하시고 사업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되는데요. 제출 서류는 몇 가지가 있다는 거 지금 보이시죠? 그리고 신청 대상은요. 중소기업이 상시 근로자가 이거는 조금 제가 전화를 해봤거든요. 여기 전화해 보니까 우리가 이노비즈보다 약간 더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올 11월달 하게 되게 되면 이 평가가 훨씬 더 기업체에 맞춰서 변화가 된다고 얘기해서 혹시나 그린비즈를 신청하려고 하게 되면 적어도 올 11월달 정도에 대해서 신청하시는 게 좋다라고 얘기하고, 우리나라에선 지금 한 400개 기업이 이 그린비즈 인증을 받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점점점 인증받는 게 조금 더 쉬워지고 있는 단계라고 얘기하니까 한번 신청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신청 방법은 아까 그린넷에서 회원가입하시고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근로사 수가 일단은 중소기업이어야 되는 거고 10인 이상이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업력이 최소한 3년 이상이 지나신 기업이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제조업에 해당되셔야 돼요. 이런 기업이 있게 되면 신청을 하실 수 있고요. 신청 예외는 국세 같은 거 체납했을 경우에 안 되고요. 그리고 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 정지 처분을 받은 기업들도 안 되고, 파산이나 회생 절차를 거치는 기업도 안 되고, 그 외에는 지금 다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신청을 했으면 이제 담당자가 나오는데요. 그 평가 일수는 이틀이에요. 근데 사업체에 오는 경우에는 하루만 있으면 돼요.
하루에 이 평가위원이 와서 그 공무원이 지금 이걸 평가하는데요. 그 평가 수수료는 VAT 포함해서 99만 원인데요. 출장비가 얼마냐고 제가 여쭤보니까 22만 원이래요. 그래서 121만 원이 기업이 부담하는 금액이라고 하시네요. 네. 그 금액이 있으면 신청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네. 평가 신청은 제가 말씀드린 그린넷에서 온라인 접수하시고요. 서류 검토를 통과했을 경우에는 평가일이 통보가 되는 거고, 그리고 아까 그 2일 중에 1일이 현장 평가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녹색 경영 수준을 평가해서 5단계라고 말씀드렸고, 그 위에 상위 2단계였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혜택들을 받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평가 결과는 그린넷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좀 그렇죠? 이노비스보다는 약간 어렵다라고 하네요. 네, 약간은 어렵다라고 하니까요. 한번 그 신청해 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녹색 경영 기준 지표로는 이제 어떻게 평가받냐라고 보게 되면 크게 이제 5단계, 5대분류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전략이 가장 성적이 50점, 가중치가 가장 높아요. 지금 보이신 대로 목표 및 전략 수립, 녹색 경영 목표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요. 그린넷에 들어가게 되면 이런 부분 아주 상세하게 잘 설명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들어가 보니까 충분히 할 수 있겠다. 그 강의 같은 게 너무너무 잘 돼 있었어요. 개념 같은 것들도 아주 잘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세부 목표를 어떻게 설정하는지, 세부 추진 계획은 어떻게 하는지까지 잘 나와 있어서요. 충분히 강의를 듣고 준비하시면 해볼만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린넷에 들어가서 필요하시면 한번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자원 에너지 그 부분에 대해서 25점에 대해서 그 이제 이렇게 대분류로 그 가중치가 있고요. 온실가스 환경 오염에 대해서 가중치가 있고요. 그리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유해 환경 물질 10%, 그리고 가점이 마지막으로 6점이라서 총 106점에 그 부분에서 기준치 이상을 받게 되게 되면 네, 녹색 경영 인증을 받아서 녹색 그린비즈를 받으실 수 있어요. 그 인증 중에서는 그 가장 어려운 편이라고 가장 좀 어렵다라고 평가받아지는 것 같아요. 네. 네, 녹색 인증이라는 거랑은 조금 다르죠. 네, 그리고 네, 녹색 제가 그린 비즈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자세한 내용은 그린넷에 들어가게 되면 담당자가 아주 여러 가지 평가 자료라든지 그리고 강의 자료 같은 것들도 아주 잘 나와 있으니까요. 그린넷에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으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다음으로는 제가 말씀드릴 부분이 제가 그 제품 공정 사업인데요. 그 제품 공정 개선 기술 개발 사업인데요. 로드맵에서 기본 전략 중에 하나인 부분입니다. 그 제가 이 창을 지금 띄우고 말씀드리는 부분은 뭐냐면 잠시만요. 사업 잠시만요. 이게 자료가 저는 용어가 갑자기 한 번씩 되게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자료를 살짝 컨닝을 해야 돼요. 네. 그 중소기업청 기술개발 사업 종합관리 시스템이라는 곳에 들어가게 되면 그 회원 가입하셔야 돼요. 회원 가입하셔서 들어가게 되면 사업 그 정보 마당이라는 곳에 사업 공고가 있어요. 그 사업 공고에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종합관리 시스템에서 하는, 그러니까 중기청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정보가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그 제품 공정이라는 단어를 치게 되게 되면 첨부 파일하고 이런 것들이 자세하게 잘 나와 있어요. 제가 여기서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자료를 다 다운받았다라는 거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화면을 보여드려요. 가입하는데 조금 힘들더라고요. 여러 가지 절차가 조금 시간이 걸려서요. 한번 이제 일단
이 사업 공고문을 보시려고 하게 되면 로그인을 반드시 하셔야 된다는 것도 말씀드릴게요. 이 화면은 제가 내릴게요. 잠시만요. 제품 공정 개선 기술 개발화 사업 시행 공고를 제가 보여드렸는데요. 이건 보통 1년에 2번 정도 공고가 열려요. 그러니까 1월 달에 한 번, 4월 달에 한 번 공고문이 열리는 거고요. 공고가 4월 달에 재공고가 한 번 더 열렸어요. 내년에도 2007년도 1월 달에 아마 시행 공고가 뜰 거고 4월이나 5월이나 재공고가 뜨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2016년도 재공고문을 제가 펼쳐드렸는데요. 왜 제가 이걸 펼쳐드렸냐면 변경이 됐어요. 예전에는 대명평가나 대명평가 최종 선정 과정까지 갔는데요. 선정 절차가 일부 변경되는데 보시게 되게 되면 먼저 간이 사업 제안서를 사전 검토하고 현장 평가를 통해서 최종 선정이 된다는 거고요. 뭐 개성공단 입주기업은 더 빨리 여러 가지 혜택이 조금 더 많다는 거고, 보통은 이제 간이 제안서 사전 검토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앞에서 보여줬던 화면에서 이제 그런 간이 사업 제안서 같은 것도 아주 다 파일이 올라와져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 작성해서 적으시면 돼요. 그리고 가점이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서도 가점이 5점이라는 게 있어요. 가점 대상 추가라는 부분이 있는데, 바우처 사용이라는 개념이 있고, 그리고 잠시만요. T12라는 가점이 있는데요. 바우처 사용이라는 건 딴 게 아니라 정부가 그냥 보조해주기 위해서 지불 보증되는 전표라고 보는데, 누가 이걸 코인이라고도 설명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요렇게 바우처 같은 것들을 생각하기, 전표 같은 거,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런 자금을 지원해 줬을 때 보조해 주기 위해서 지불되는 게 돈이 아니라 전표 같은 거, 다른 것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지원한다는 개념을 바우처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상품권과 비슷한 거죠. 네. 상품권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네. 우리가 돈은 아니지만 상품권을 가지게 되면 백화점, 예를 들면 상품권을 롯데 백화점 상품권을 가져가게 되게 되면, 네. 그냥 사용하실 수 있듯이 돈이 아니라 그런 개념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걸 사용해 주시면 가점 2점이라는 게 있고요. T12라는 가점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어떤 거냐면 기술보증기금이나 한국기업데이터, 날스평가정보원에서 T4 등급 이상을 받게 되게 되면 이 가점 2점을 준다라고 하네요. 네. 근데 제가 가점 5점이라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가점 5점 중에서 10인 미만의 기업은 3점이라는 가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 하나만 받게 되게 되면 5점인 거고요. 10인 이상의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가점 2점이 있으니까, 예, 그걸 생각하시고 한두 가지 더 첨가하시게 되면 가점 5점은 충분히, 네, 받으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 장을 제가 넘기게 되게 되면, 지원 규모는 그러니까 지원 규모는 268억 원의 이제 지원 규모가 있고요. 네. 네, 숨 좀 쉬고 말할까요? 네,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업의 총 사업비의 75%, 그러니까 5천만 원을 정부 출연금으로 받게 되고, 그리고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을 받는 거고요. 만약에 우리 기업이 5천만 원을 받게 됐다라고 하면 기업의 자부담은 25% 중에 현금 비율이 40%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럼 40%, 기업 부담금 25%, 현금 비율이 40%라면, 그럼 내가 얼마 내야 돼? 현금으로라고 계산을 하게 되면, 내가 5천만 원까지 받았다라고 했을 경우에 현금 비율은 500만 원 내시면 돼요.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이 기술료 면제예요. 저희가 성공했을 경우에 기술료를 10% 납부하는데 이 기술료는 면제가 되어 있어서 5천만 원을 그대로 다 기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된다라면, 금액은 좀 작아 보이지만 여러 가지 기술료를 면제되는 부분을 생각한다라면 5,500만 원 이상의 자금을 받는 거죠. 네. 그리고 신청 자격은 공장이 있으셨거나 공장 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기업은
그래서 공장 미등록된 기업은 건축물 대상 제출하시면 이게 된다라고 얘기하네요. 그리고 보통은 한 공고문이 나고 나면 한 2주 정도? 2주 안에 신청 기간이 있고요. 신청 방법은 온라인 등을 신청을 통해서 6시까지 돼야 되는데, 뭐, 다운로드가 컴퓨터가 많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니까 하루 전에는 신청 마감 접수하는 게 좋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사업 신청자 중에 제가 1월 달에 한번 공고가 4월이나 5월에 한번 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사업 신청은 1, 2차 중 딱 한 해만 가능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1월 달에 이 공고문을 보고 2월 달에 신청했다라면 그 해는 요거에 제품 공정 개선 기술 개발화 사업에 대해서는 신청할 수 없는 거네요. 네. 좀 제가 질문했는 거 씹어 드셨다고 얘기하네요. 네. 네, 질문하세요. 네. 그리고 제가 중소기업 종합관리 시스템에 들어가서 사업계획서를 보니까요, 그렇게 많이 적는 부분이 없어서 좀 기업이 쉽게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들었던 것 같아요. 다른 것보다 장수가 되게 많이 작더라고요. 위에 질문 제가 한번 볼까요? 네. 그린비즈 기업의 경우 도움이 많이 되는 사업인가요? 네. 그린비즈 기업의 경우에 도움이 많이 되는 그린비즈 같은 경우에는 수출을 많이 하는 기업 있잖아요. 해외에 수출을 많이 하는 기업에 그린비즈가 있으면 가점 우대가 훨씬 더 많으니까요. 그린비즈 같은 경우에는 국내를 좀 타겟으로 봤다기보다 해외 수출 쪽으로 조금 더 관점을 두는 것 같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제품 공정 개선 기술 개발화 사업은 그러니까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사업이라 제가 지금 첫 단계라서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네. 그리고 제가 그린비즈는 목장 전략이라고 해서요. 기업이 우리가 이렇게 어떤 체력이 있어야지 뭐든 열심히 할 수 있는 거니까, 몸짱 전략은 저희가 어떠한 정부 정책 자금을 했을 경우에 기본적으로 튼튼하게 해야지 된다는 그런 몸짱 전략의 개념으로 우스 그린 비즈라는 것들을 말씀드렸고요. 지금은 그거는 몸짱 기본적인 전략에 관해서 그러니까 튼튼한 몸을 말씀드렸고, 지금 사업까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네. 이니까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인 체력과 지금은 이제 정말 과제를 수행하는 거니까 조금 다르죠. 근데 두 가지 다 반드시 기업은 함께 준비해 가야 되는 과정들이 필요한 거죠. 네. 그리고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회원 가입하시고 나면 제가 화면에 좀 전에 보여드렸던 화면으로 서류를 다 다운로드 받으시고 작성하시고 난 다음에 PDP 파일로 다시 올리시면 돼요. 파일 업로드를 하셔서 올리시면 되고, 접수가 완료되는 거고, 접수가 완료되었을 경우에 제가 다시 앞으로 돌아가면 네. 현장평가, 사전 검토를 통과했으면 현장평가를 통해서 최종 선정이 되는 거죠. 정말 공장이 있는 건지, 이 기업이 이 제품 공정 과제를 잘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현장평가가 끝나고 나면 최종 선정이 돼서 네, 과제를 이제 되시는 거죠. 네. 네. 오늘은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은, 기본적인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 같고요. 자세한 내용들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종합관리 시스템에 들어가시면 제품 공정이라는 단어를 치시면 자세하게 공문서가 잘 나와 있으니까요. 찾아보시는 게 좋으실 거고, 그리고 올 1월 달에 2017년 1월 달에 이러한 사업이 나온 거니까 미리 한번 우리 기업이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미리 몸짱 전략을 준비하시면서 얘를 함께 준비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